안녕하세요. 에픽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입니다. 코제 수술, 자연스러우면서 부작용 걱정이 없는 안전성이 우선이라면 바로 이것, 무보형물 코 재수술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컨셉 자체가 더 높고 화려하기보다는 지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싶다라면 적합합니다. 이전에 코 수술 시 보형물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원래 콧대가 있었지만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콧대 자체가 너무 높아 보이는 경우, 매부리 코 교정을 이전에 했지만 교정이 다소 부족한 경우, 혹은 피부가 얇은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네, 아무래도 콧대 부분에 확연한 큰 변화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코끝의 모양과 코의 라인 교정만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는 경우라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코가 좀 큰 편이라면 변화할 수 있는 폭이 조금 있지만 코가 되게 작은 편이라면 변화량이 다소 작을 수 있습니다. 보형물이 너무 높고 애초에 콧대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혹은 이전에 매부리 교정이 되었는데 실리콘의 바닥 부분이 매끈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면 보형물 제거만 해도 되지만, 보형물을 제거한다고 성형 이전의 코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콧대가 낮아지는 것은 단순히 콧대 높이라기보다는 마치 키가 줄어든다든지 가슴의 크기가 준다든지 하는 심리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이전 코 수술에서 코의 모양이 실리콘 자체에 의해서 보정된 부분이 많다면 실리콘이 제거되면서 여러 단점이 부각돼서 제거 후에 불만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번 수술로 피부가 얇아진 경우라면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 좀 퍼렇게 비쳐 보일 수 있어서 맞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인 부분의 부분적 교정에 있어서는 메가필이라고 불리는 콜라겐 필러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리콘 혹은 고어텍스와 같은 보형물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재료는 일반적인 코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끝에는 귀환고를 추가로 채취해서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중격의 경우는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무경골의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콧대를 높여야 한다면 기증 진피나 자가진피가 주로 사용되는 편인데, 진피 자체의 흡수는 늘 고려되어야 하고요. 보형물의 역할 없이 코의 라인을 다듬다 보니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면 충분히 만족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정도로 좀 변화를 원하시거나 친구들이 보고 우와 이런 정도의 변화를 희망하셨다면 변화량의 폭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리콘의 부작용이 없다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코 부작용은 실리콘이 차지하는 포션이 좀 크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은 확실합니다. 일단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했던지 붓기가 빠지면서 조금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무보형물 코 성형은 많이 높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낮아지는 이 체감이 크진 않은 것 같네요. 무보형물 코 재수술을 비개방으로 가능한 경우도 물론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좀 케바케입니다. 좀 코끝이 말랑말랑하면서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보형물 코 재수술은 인공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수술로 그만큼 자연스럽고 안전성 면에서 뛰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 무보형물 코 재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의와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